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잖아요. 속보치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섞어 2.6%를 예상했는데 이게 2.6%가 연율입니다. 미국은 성장률을 우리랑 좀 다르게 OECD 기준하고는 다르게 성장률을 추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4분기 앞분기가 4분기잖아요. 지난해 4분기 대비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장을 했느냐를 계산한 다음에 그 속도로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4분기 동안 연속해서 똑같은 속도로 성장을 할 때를 4분기 연속으로 했으니까 1년간이잖아요. 성장했을 때 2.6%를 예상했는데 1.1%뿐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반토막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근데 둔화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과거부터 쭉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는 과거가 다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금세 이거의 의미를 압니다.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연율,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하게 되면요, 0.28%예요. 일부에서 반올림해서 0.3%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정확하게는 0.28%입니다. 28%인데, 이게 보게 되면요, 지난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2년까지, 지난해 연말까지 어느 나라나요? 분기별 성장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요. 미국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아요. 하반기가 높습니다. 되게 소비도 1년 소비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과거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소비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는 소비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한 70%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는 4분기에 높게 되면은 1분기는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분기와 2분기가 미국은 성장률이 낮아요. 낮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2년간 연평균을 보게 되면요. 1분기의 성장률이 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0.28%가 났거든요. 올해 1분기가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상치보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그러니까는 뚝 떨어졌지만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에 비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실망스러운 건 아니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였었어요. 작년 1분기에는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충격이라고 하지만은 그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낮은 게 아니에요. 물론 둔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소비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소비 좋고 고용도 여전히 그러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예? 투자가 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민간 투자가. 그게 바로 이제 대출 축소의 이제 효과로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전망을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줄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비하고 수출은 잘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는 그런 조짐은 아직 단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언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요. PC,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그것도 핵심, 코어, 근원 PC 증가율이 발표가 됐지요. 28일 날이요. 미국 시간으로요. 28일 날 발표가 됐죠. 이게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가 인플레이션율이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2021년 3월 달부터 목표치가 2% 이내인데 2%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년 만에 5.42%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2월 달에 5.42%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3월 달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꺾인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효과는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소위 말해서 팬데믹 이 효과가 꺾이면서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공급망 교란 부분이요.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이 하락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너무 느려요. 4.6% 나왔거든요. 3월 달에요. 물론 반올림해서 한 4.58%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끝자리까지 간다면요. 588인가 589인가 하여간 거의 반올림하면 4.6%인데 하여간 4.6% 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작년 7월 달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작년 7월 달이 4.7%였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 연말이 4.62%였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렇게 잡혔다는 모습을 느끼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이죠.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디게 떨어지고 있어. 2% 이내에 관리인데 그것에 2배가 넘는 4.6% 아직도요. 물론 금리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지요. 그런데 경기 이 침체는 아직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5월달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 최소한 5월달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6월달, 7월달 이때가 문제예요. 예? 문제는 그러니까는 이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좀 시원하게 안 잡히면서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침체로 안 빠졌을 때 금리를 그러니까 인상을 멈출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PCE 증가율은 인플레율은 좀 꺾일 거라고 봐요. 꺾일 거라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빠른 속도로 꺾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네? 그런 점에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리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지금 물가 추세로 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추세로 봐가지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은행들의 문제를 얘기했듯이 은행 부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단기 금리는 적어도 연준금리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 금리는요. 단기 시장 금리들은요. 그 단기 시장 금리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네? 높게 올라가 있는데 장기 금리 떨어졌어.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은행들이 뭐냐면 은행들이 예금은 인출되면서 저축성 예금이 인출되면서 네? 저축성 예금이 인출되면서 그것이 그러니까 시장에 수익성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들은 차입을 해야 되겠는데 차입을 해야 되겠는데 예? 차입을 해야 되는데 단기 차입이 아니라 장기 차입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예금 인출이 그러니까 당분간 그러니까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축성 예금이요. 이런 은행의 스트레스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경제 체력을 잠깐 좀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검토를 해봐요. 자, 팬데믹이 2020년부터 그러니까 1분기부터 터졌으니까는 그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2019년 4분기 대비로 해가지고요. 통화량이요. 18조 5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증가량이 이렇다는 거예요. 증가액이요. 증가액이 엄청 증가한 거죠. 그런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GDP는요. 5조 달러가 채 안 증가했어요. 이 같은 기간에.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결국 자산시장으로 갔겠죠. 자산시장으로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8조 달러 이상이 증가했어요. 8조 달러 이상.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부터 좀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달러가 증가했어요.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요. 8조 달러가요. 19년 말 대비해가지고요. 성장률은 뭐냐면은 이 18조 한 5천억 달러 이상 투입한 기간 동안에 성장률이 6.66%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 3년간은 통화량은 6,800억 달러도 채 안 증가했어요. 6,800억 달러하고 18조 6천억 달러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도 성장률은 그 이전이 더 높았어요. 7.6%로. 예? 한 1%포인트 차이가 더, 그러니까는 그 이전이 더 높다 이겁니다. 통화량은 거의 뭐 12분의 1 정도뿐이, 12분의 1 정도 가지고 성장률은 더 많이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예? 즉, 달러의 힘을 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겨우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예? 18조 그러니까 5, 6천억 달러를 더 증가시켜가지고 이 정도 성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미국 달러의 힘을 다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통화량을 쓰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M1을 쓰는 이유가, 금융이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 투입했죠.
근데 소위 말해서 통화량을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이 통화 승수라고 있죠. 그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팬데믹 전에서 확 올라갔어요. 왜요? 사람들 주머니에다 다 꽂아놔줬잖아요. 사람들 주머니에다 꽂아놔줬잖아요. 지원해준다 그러면서요. 그렇죠? 달러 찍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줬잖아요. 국채 발행 증가시켜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총통화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팬데믹 전후에는. 그런 점에서 M1을 봐야 되는데 M1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뭐냐면은 바로 단기 수익성 자산에 흘러다니는 돈들인 겁니다. 예? 단기 수익성 자산에. 예? 머니마켓에 주로 돌아다니는 이런 자산들인 거죠. 이런 돈들인 거예요. 앞에서 쭉 봤듯이요. 그 총통화량을 보게 되면 팬데믹 전후에는 별로 많이 안 증가해요. 한 5조 정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아까 M1은 18조 5천억 증가했으니까요. 예? M1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 4조에서 거의 19조 이렇게까지 갔으니까는, 예? 엄청나게 증가, 15조 이상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MF에 그 돈들이 엄청 들어간 거예요. MMF 이런 쪽에, 머니마켓 쪽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 주황색 선이 뭐라 했었습니까요? MMF에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CP나 RP 같은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소위 국채 같은 공공 부분에서 공급하는 상품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민간 부분 비중이 확 줄어들잖아요. 예, 국채가 엄청 공급됐으니까. 팬데믹 이후에요. 예? 이쪽으로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장률이 계속 쭉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성장률이. 예? 연평균 성장률이 그 앞기간에 비해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이전에는 보면 연 1.7%로 성장을 했는데 연 1.2%로 뚝 떨어졌다 이겁니다. 예? 금리 저점기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률이 왜 근데 돈은 더 많이 풀었는데 성장률은 왜 더 떨어지냐 이거죠. 결국 그거는 미국 기업의 혁신을 볼 수밖에 없죠. 미국 기업의 혁신은 생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생산성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뚝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어. 네? 노동 생산성이요. 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미국의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애플 기업 가치를 지난 20년간 쭉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애플이 여러분들 팬데믹이 터지기 전 2020년 1월 달에 1월 초에 1조 3,500억 달러였습니다. 기업 가치가. 그런데 21년 말, 근데 22년 1월 달이지, 1월 초지요. 사실 정확하게는요. 작년 1월 초에 여러분들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애플이 3조 달러에 드디어 진입했다고 해가지고. 3조 달러. 굉장히 그 당시에 이거 아주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경제 데이터를 좀 아는 사람들은 3조 달러가 갖는 의미를 알거든요. 3조 달러 한다면요. GDP를 볼 때 전 세계 국가가 200개가 넘잖아요. 근데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그다음 4위 독일, 그 다음에 5위가 인도, 영국 이렇게 돼가는데 인도, 영국보다 더 높은 이게 인도, 영국이 3조 달러가 채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인도, 영국이요. 그거 국가 순위에다 집어넣어도 5위인 거예요. 5위. 독일 다음으로요. 3조 달러라는 게. 근데 이게 20년 1월에서 22년 1월이니까는 딱 2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2배 이상이 기업 가치가. 여러분들 20세기의 기업들, 소위 제조업체들은요. 5천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가. 근데 2배 넘게 증가해버렸잖아요. 1조 3,500에서 3조 달러로. 예? 이거 엄청난 사건으로 그 당시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2조 달러가 붕괴됐었죠. 2조 달러가. 예? 2조 달러가 붕괴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회복이 돼가지고 한 2조 7천억 달러 금방까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게 2021년 10월 애플처럼 그러니까는 애플처럼 자신의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든 기업이니까 이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애플이 2년 동안에 팬데믹 2년 동안에 어떻게 1조 3,5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이렇게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이 푸는 돈의 힘입니다. 달러의 힘이에요. 달러의 힘인 거죠. 달러의 힘인 겁니다. 물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역량 때문에 그래도 많이 회복이 지금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팬데믹 바로 직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로 증가한 거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요. 최근 4월 29일 날 우리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예? 애플 정도니까 이 정도로 그래도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이건 누구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모기업이요.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1조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구글이요. 9,850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21년 연말에 애플처럼 21년 연말에 얼마까지 가느냐? 2조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2조 달러까지요. 그러니까 2배 넘게 증가한 거죠. 2배 넘게. 예? 2년 사이에 어떻게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증가해요. 이건 달러 찍어내잖아. 달러 찍어낸 걸로 분이 설명이 안 되어져요. 팬데믹 동안에 엄청 돈을 찍어냈잖아요. 연준의 자산 규모가 새로 찍어낸 달러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러니까 4조 6천억 달러 이렇게 막 찍어냈잖아요. 그 달러 찍어낸 유동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주가들이 폭락해서 어디까지 폭락했었냐? 1월 달에 1조 1천억 달러까지 붕괴되죠.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으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좀 회복돼가지고 1조 3,700억 달러. 예? 그 최대치에 비하게 되면 70% 정도뿐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이요. 21년 1월 말로 돌아간 거죠. 21년 1월 말 수준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급등했던 것이, 팬데믹 이후에 급등했던 게 상당 부분은 뭐냐? 달러의 힘이었다 이겁니다. 달러 찍어내가지고 만든 거라 이겁니다. 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붕괴됐다가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는데 회복력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애플만 하더라도, 아니, 구글만 하더라도요. 이 오른쪽에 그림을 봐보세요. 기업 가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 혁신의 현주소예요. 혁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 구글 마찬가지로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혜택을 본 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급증하고 그러면서요. 얘네들이 팬데믹 직전에 1조 달러에 도달했던 기업입니다. 1조 달러에. 그러다가 21년 7월 달에 근데 의외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1조 한 9천억 달러까지 2조 달러 못 갔죠. 1조 한 9천억 달러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폭락을 해가지고 9천억 달러 밑으로가 떨어졌죠. 21년 연말에. 지지난해 연말에요. 그때가 이제 폭락하는 저거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좀 회복해가지고 1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팬데믹 직전으로요. 팬데믹 직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요? 돈의 힘으로, 달러의 힘으로 이게 급등했다가, 유동성의 힘으로 급등했다가 지금 그 이후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신의 혁신 역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혁신 역량을. 애플이 그나마 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굽니까요? 메타, 페이스북이죠, 우리가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저크버거가 많이 재산이 많이 증가했다는데 얘네들 한번 봐보세요. 팬데믹 전에 한 6천억 달러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여름에 1조 달러 돌파했었죠. 근데 21년 11월 달에 연말에 폭락할 때 2,400억 달러까지 추락했었습니다. 되게 많이 폭락했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달러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는데 뭐냐면 거기다가 미래 그러니까 전망도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대폭락을 한 거죠. 예? 팬데믹 직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밑으로까지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급등을 해가지고 좀 회복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팬데믹 직전 수준 그 근방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미국의 대표적인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 기업들, 혁신 기업들의 모습, 기술 기업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예?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달러를 그렇게 하니까는 달러가 지원 사격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실물 경제 성장률도 별로 안 나오고 있고, 예? 안 나오고 있고, 주가만 한때 쫙 끌어올렸다가 또 떨어졌다는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2010년대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 전체 기업 가치하고요. 기업 가치하고 미국의 GDP하고 미국의 총 통화량, 그다음에 미국의 그냥 M1 통화량하고, 예?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공급하는 통화량 M0하고 추세를 쭉 본 겁니다. 보면은 미국 기업 가치하고 가장 유사하게 가는 게 미국의 통화량입니다. M1입니다. 거의 이게 201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쭉 보게 되면은 가장 근사하게 가는 게 통화량이라 이거예요. 통화량이요. 이게 팬데믹 직전까지입니다. 팬데믹 직전까지요. 이렇게 유사하게 가죠. 유사하게 가. 지금 뭐냐면 돈의 힘으로 2010년 이후라는 건 바로 뭡니까?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했었던. 예?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했었던 이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갔었던 그런 초금융완화 시대잖아요. 예? 소위 이지머니로 그러니까는 상당 부분을 끌어올렸던 시기잖아요. 예? 상당 부분은 통화량의 힘이었다 이겁니다. 2010년대 기업 가치가. 예? 그러니까 2000년대 10년은 앞에 10년은 상당한 혁신이 좀 일어났지만은 2010년대 이후에는 굉장히 돈의 힘으로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입니다. 이거는요. 팬데믹 이후를 보게 되면 통화량은 M1은 팍 증가하잖아요. 저 회색선인데. 근데 기업 가치가 따라서 안 가잖아요. 조금 비슷하게 방향성은 비슷한데 꺾이는 것도 비슷하죠. 꺾이는 것조차도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꺾이는 것도 비슷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통화량만큼 안 가잖아요. 통화량만큼 안 올라가잖아요. 그 전에는 통화량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달러를 공급했을 때는 통화량만큼 기업 가치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네? 달러의 힘 가지고 실물 경제도 그러니까 그가 돼주고 기업 가치도 그러니까는 이게, 네? 더 이상, 그러니까 달러의 힘을 가지고 은행 문제도 푸는데도 한계가 직면하고 있고, 실물 경제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자산시장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달러의 힘에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죠.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